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4월 1일 K리그, K2부 리그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C 안양 대 충남 아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은 시즌 초반 무패를 달리며 강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1부 리그에서 내려온 강등팀인 성남을 제압했는데 코스타리카 국대 출신인 조나탄이 멀티골을 기록했다. 백성동과 김경중이 이적한 윙어 자리에 나선 홍현호와 조성준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고 안드리고는 수비수 2명을 쉽게 벗겨내고 있다. 이어서 아산은 강민규의 결승골로 천안을 잡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지난 시즌 외인 선수 없이도 왕성한 활동량과 공격 축구로 리그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박동혁 감독과 함께 시즌 반격을 예고했다. 두 팀 모두 FA컵 일정이 주중에 있었는데 홈연전을 치룬 안양이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 아산은 이번 시즌 영입한 두아르테 효과가 아직 적기에 안드리고와 조나탄을 전면에 내세울 홈팀보다 화력에서도 밀린다. 측면 돌파로 분위기 전환에 나설 아산이지만 안양의 두터운 수비벽에 고전할 것이다. 아산이 수비를 우선하고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에 언더와 함께 FC 안양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전북현대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대구에 완패했다. 원정이었다고는 하지만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고 무득점에 그친 완패였다. 게다가 A매치 기간 동안 팀의 좌측 수비수인 김진수와 중앙 미드필더 백승호를 부상으로 잃었다. 최철순과 이수빈 등이 공백을 메울 수는 있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의 빈자리가 느껴질 것이다. 이어서 포항은 지난 라운드에서 교체로 들어온 이호재의 동점골로 강원에 패하지 않았다. 최근 2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치긴 했지만 개막 이후 4경기에서 2승 2무의 무패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인성과 이호재 등이 교체로 들어와 게임 체인저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김종우와 오베르단의 중원은 팀을 떠난 신진호를 있게 만들었다. 포항이 좋지 않은 흐름을 유지 중이고 전북은 핵심 선수 2명을 잃은 상태다. 그러나 이 경기는 전북의 홈 경기 일정이다. 또 안드레가 이성과 최전방을 오가며 조규성과 시너지를 내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남FC 대 충북청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은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안양에 패했다. 팀이 기대하고 있는 공격수 김원준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조나탄의 결정력 있는 한 방을 막아내지 못했다. 때문에 휴식기 기간 동안 공격진의 새 얼굴을 영입했다. 이종호와 심동원을 지원할 외인 공격수를 영입했는데 청주에서 뛰던 데닐손과 좋은 체격을 지닌 크리스가 그들이다. 이어서 청주는 시즌 초반 선전하며 중위권에 위치해 있다. 우승후보 1순위인 김천에 패하긴 했지만 부산과 경남 등 승격을 노리는 강팀 상대로 승점 1점씩을 따냈다. 특히 경남 원정에서는 마크릴로스와 김도현이 골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원균과 이한샘 등 1부 리그 출신 수비수들과 더불어 장혁진 효과를 보고 있는 시즌 초반이다. 시즌 초반 분위기에서는 청주가 나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원정에 대한 경기력 검증이 끝나지 않았고 수비진에서 커뮤니케이션 미스와 같은 초보 실수가 나오고 있다. 이종호와 정한민, 심동훈 등 돌파가 되고 문전 침투에 능한 공격진이 홈에서 상대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성남이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성남이 워낙 수비적인 팀이지만 2명을 영입해 공격 비중을 늘릴 것이고 청주는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나서는 팀이 아니기에 오버와 함께 성남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인천 유나이티드 대 대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시즌 초반 3강으로까지 꼽혔지만 출발이 좋지 않다. 개막전을 패했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승격팀인 광주에 5골을 내주는 수모 끝에 완패했다. 제르소와 음포코를 최전방에 더하며 에르난데스의 골 부담을 덜어줬고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신진호도 영입했는데 아직은 결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어서 대구는 강적인 전북 상대로 시즌 첫 승을 따냈다. 전반 초반 김진혁의 선제골이 나왔고 상대가 전원 공격으로 나선 종료 직전 세징야가 상대의 의지를 끊어버리는 추가골을 넣었다. 개막전 패배 이후 승리가 없었는데
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 인천은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고 대패에 충격을 털어낼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초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은 부담이 있다. 홍정훈과 조진우 등이 백스리를 구축하고 수비 라인을 지켜낼 것이고 이진용의 중원 보호가 있을 대구를 쉽게 넘어서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광주FC 대 수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인천을 대파하고 연승에 도전한다. 홈 개막전에서 서울에 패했기에 팬들 앞에서 승리가 필요했는데 알바니아 국대 공격수인 아사니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안겼다. K 무리뉴라는 별명이 생긴 이정효 감독은 시즌 초반 거침없는 언변과 공격 축구로 리그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희균과 산드로, 아사니와 허율 등이 그의 공격 축구에 힘이 되고 있다. 이어서 수원FC는 울산에 완패하며 시즌 초반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항전 퇴장을 당한 이승우가 2경기 연속 리그 징계로 결장한 공백이 컸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이승우가 돌아오기에 라스와 무릴로 등과 공격진을 이끌 수 있다. 해볼만한 상대인 광주를 만나기에 무작정 라인을 내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수원FC는 원정이지만 에이스 이승우의 복귀 속에 충분히 승점을 노릴 만하다. 중앙에 나설 윤빛가람과 오인표 등이 상대 공세를 막아내며 이승우와 라스를 이용한 역습에 나설 텐데 광주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것이다. 광주는 엄지성의 부상으로 인해 신창무가 아사니의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하는데 화력이 다소 떨어진다. 광주가 워낙 공격적인 데다 수원FC도 피할 이유가 없기에 다득점 경기가 유력하다. 오버와 함께 수원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김포FC 대 부천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포는 미디어데이에서 고정훈 감독이 밝힌 5강 후보라는 자신감이 전혀 빈말이 아님을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즌 초반 경남과 전남 등 쉽지 않은 상대들과 3경기를 치렀는데 무실점 6득점으로 2승 1무를 기록 중이다. 김태환과 김민호가 버티는 수비 라인은 철벽 수비를 자랑하고 있고 김희석의 수비 존재감도 대단하다. 마땅한 외인 공격수가 없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전남전 멀티골의 주인공인 루이스를 비롯해 주닝요가 국내 공격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어서 부천은 개막전 패배 이후 성남과 천안, 아산을 연파하고 리그 선두로 올라섰다. 특급 조커로 나서는 안재주는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 닐손 주니어는 왜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에도 모든 팀이 그를 원하는지를 보여줬다. 김호남과 한지호 등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이선 공격수들도 있다. 두 팀은 시즌 초반 나란히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루이스와 칼릴 등 팀 공격을 책임지는 최전방 공격수 외에도 김태환과 닐손 등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들도 있다. 홈에서 강한 김포가 손성용과 주닝요를 앞세워 공격을 주도할 수도 있지만 닐손과 이동희가 버티는 부천 수비 상대로 쉽게 리드를 만들진 못할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대전 하나시티즌 대 FC 서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지난 라운드에서 수원 삼성을 제압하고 리그 3위로 올라섰다. 승격팀으로서 강등 경쟁이 유력하다는 예상을 뒤로하고 인상적인 시즌 스타트를 했다. 무승부로 끝날 것이 유력했던 원정에서 변준수와 김민덕 등이 정규 시간 이후 골을 터뜨렸다. 이민성 감독의 축구 철학이 잘 들어맞고 있는데 이진영과 임덕근 등이 중앙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고 오재석과 서재영 등 베테랑 윙백들의 공격 가담도 빼어나다. 이어서 서울은 제주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따내며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울산에 분패한 경기를 제외하면 전승을 기록 중이다. 황의조와 일류첸코 등 기대를 모은 투톱의 폭발적인 득점포는 아직이지만 팔로세비치와 기성용이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나상호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의 수비를 공략 중이다. 대전은 부상으로 한 달 정도를 빠진 팀의 주장 주세종이 이 경기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감각 저하로 인해 특유의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줄지는 의문이다. 기성용의 수비 지원 속에 팔로세비치가 중원에서 공격 작업을 전개할 수 있고 나상호와 임상엽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서울이 경기를 리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이기에
오버와 함께 FC 서울 승리를 추천합니다.